48시간 안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곧 소개될 책에서는 바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며 단 이틀 만에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는 9가지 방법을 약속하고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적용해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경험담도 담겨 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저자는 이 방법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이를 9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그중 하나의 사례에서는 책의 가르침을 따르는 과정에서 단 3분도 되지 않아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그 후 곧바로 기대했던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효과가 있었다. 오늘은 9가지 방법 중 2가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스스로에게 생각이 실제로 물리적인 에너지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장한다. 이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이론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다. 마치 마술사가 관객을 현혹시키면서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견고해 보이는 현실에 속아 살아간다. 그러나 사실은 생각, 감정, 의식과 같은 미묘한 에너지가 우리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현실을 끊임없이 형성하고 있다. 과학 또한 이 논리를 뒷받침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했으며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물질조차 단지 얼어붙은 빛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물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포함된다.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진동이 가능성의 장을 뚫고 무한히 확장된다고 가르친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물리학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론이다. 이론에 따르면 상자 속의 고양이는 누군가가 상자를 열어보고 그 결과를 관찰할 때까지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의 여러 가능성을 활성화시켜 그중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결정된다. 고대 사상가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양자 물리학은 오랫동안 철학적 전통에서 주장해온 바를 입증했다. 생각은 에너지의 파동이며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진동이 퍼지며 긍정적인 상황을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는 디팍 초프라의 이야기다. 그는 우연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에너지와 가능성의 장의 발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우연에 주의를 기울이면 인생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이러한 우연이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이제 책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자. 이 방법은 이 가능성의 장을 시험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일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물건을 48시간 안에 우주가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괜찮지만 명확한 목표와 정해진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실험을 통해 자신의 집중이 주변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요청을 한 후 실험을 시작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권장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의도가 경험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원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요청을 버리고 다른 실험을 진행하라고 책은 조언한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집착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특정한 것을 찾겠다고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이한 색깔의 자동차나 특정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 실험은 뇌의 습관적인 인식 패턴을 깨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게 돕는다. 저자의 친구는 이 실험을 진행한 후 공항에서 한 낯선 사람에게서 무료로 커피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실험을 시작한 직후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작은 실험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가진 큰 소원들, 예를 들어 재정적 풍요, 꿈의 직업, 이상적인 관계 등은 작은 의도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단순한 것에 집중시킬 때, 예를 들어 특정한 색깔의 자동차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뇌를 물리적인 세계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실현시키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책은 내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주변의 대부분의 정보를 걸러낸다고 설명한다. 이는 생존에 중요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뇌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존 서얼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본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집중하는 것을 본다고 말한다. 특정 목표나 소원에 집중할 때 그것은 뇌 안에서 그 결과로 이끄는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는 마음을 훈련시켜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이 방법 중 하나를 실천하는 동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소원을 요청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한 후 일련의 사건이 정확히 상상한 대로 진행되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원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은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경험은 이 방법을 실천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제안은 명확하다. 실험을 해보라.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고 현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보라. 책이 가르치듯이 우주는 인식과 집중에 의해 형성되며 이를 이해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전히 숙달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 정신적, 감정적 훈련, 그리고 우주가 에너지적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포함하는 진정한 생활 방식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깊이 연구하면 이 법칙이 진동의 법칙과 상응의 법칙과 같은 주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우주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으며 삶에 끌어당겨지는 것이 사실상 자신이 발산하는 진동의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과 양자 물리학 분야의 연구들은 인간의 마음이 생존 본능으로부터 유래한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성공하려면 두려워하는 것 대신 원하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향을 재프로그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확언과 창조적 시각화의 핵심 역할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한 동기부여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정신을 재조정하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긍정적인 확언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재의식은 일상적인 결정, 행동 및 인식의 95%를 담당하는 정신의 부분입니다. 나는 성공, 번영,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끊임없이 반복하면 이 메시지는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며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여온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창조적 시각화는 진동적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목표를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시각화할 때 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계획과 과제 실행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이러한 시각화를 실제 경험으로 해석하여 신체가 그 목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또한 신경과학은 원하는 결과에 집중할 때 뇌의 신경망이 그 결과로 향하는 더 명확한 경로를 만들기 위해 재조직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며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개념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효과적이려면 일관되고 명확한 의도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가끔 시각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은 정신적, 감정적 패턴을 꾸준히 바꾸는 데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감사의 실천입니다.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감사가 진동 증폭기로 작용합니다. 무언가를 갖기 전에 이미 감사하는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은 긍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내며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는 감사가 가장 높은 주파수의 진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발생하며 진동의 법칙에 따르면 유사한 주파수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감사는 일상적인 실천의 중요한 요소임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높은 진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창조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의심과 저항을 제거하고, 이는 소망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은 강력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칙은 현실을 지배하는 더 큰 원칙의 일부이며 물리적 행동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영감을 받은 행동은 필수 요소입니다. 마음과 감정이 소망과 일치할 때 아이디어, 기회,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통찰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가리키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실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번영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은행 계좌가 증가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긍정적인 확언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일자리를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의 영감을 무시하면 실현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행동의 법칙과 함께 작동합니다. 우주가 소망으로 나아가려면 개인도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제한적인 신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목표에 집중할 수 있지만 잠재의식이 그 목표에 모순되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실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신념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습득된 깊이 뿌리박힌 아이디어로 자신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결정합니다. 이 신념들은 미묘하지만 강력하며 이를 식별하고 강력한 신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한적인 신념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거울 기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확언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면 잠재의식은 이러한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막힘없는 실현의 길이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족을 보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와 번영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턴을 뒤집고 세상을 모두에게 충분한 것이 있는 풍요로운 곳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인식과 감정에 반응합니다. 개인이 세상을 부족한 곳으로 보면 더 많은 부족을 끌어당기고 반대로 세상을 풍요롭게 보면 그 풍요가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숙달하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선 과정입니다. 정신, 신체, 그리고 영혼이 가장 깊은 소망과 일치되도록 하며 제한적인 신념을 제거하고 영감을 받은 방식으로 행동하며 높은 감정적 상태, 예를 들어 감사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거의 마법처럼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현실이 자신이 발산한 에너지에 의해 실제로 형성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깊이 연구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